SSY 그의 엔진이 오버하울이 다 되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그분에게 전달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는 우리 베렌 엔진 잘 있습니다. 근데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이참에 내린 김에 좀 개선을 하자 그래가지고 매니폴더를 약간 좀 레이스카처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은 저 이 두 엔진이 아닙니다. 짠!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저희 가변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타입이 있죠. 리모컨이 있고 스위치가 있는데 이제 그 스위치를 항상 이렇게 누르는 푸시 타입을 해드렸어요. 저희가 접착식으로 많이 해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접착식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질나가지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짜란 접합 봉이 푸시 타입 스위치입니다. 얘는 홀을 뚫은 다음에 그 자리에 받고 여기로 이렇게 쪼아서 조립을 하는 타입이고요. 어느 데나 쓸 수 있도록 유니버설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허용 토크치를 이빨에 허용치를 이빨에 올려놔가지고 20A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허용치를 최대한 늘렸기 때문에 LED 작업을 하시든 릴레이 작업을 하시든 암페어가 높은 퓨즈 작업을 하셔도 20A까지 허용되는 선에서는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굉장히 허용치가 높은 스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스토어를 처음에 공개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짜잘한 소모품의 액세서리 튜닝 파츠부터 간단하게 다이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하이 퍼포먼스의 파츠들도 다 판매를 할 건데 어쨌든 여기 오지 않고 직접 다이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이런 거 솔직히 저희한테 오지 않고 저희가 도면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요 작동 방식에 대한 법들 설치를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안내해드릴 거거든요. 보시고 직접 다이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제가 뚫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뚫는 거 사이즈도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그거 보시고 가까운 철물점 가시면은 핸드공구로도 팔아요. 얼마 안 하니까 직접 다이해서 뚫고 작업하고 요 스위치 타입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요거 설치한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치 기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 뭐야? 잭다니엘이요. 야, 이게 왜 여기 있어? 원래 컵홀더에 있던데요. 알코올 35%. 미친놈이야? 이걸 차에 들거냐? 야, 어디 갔어 미친놈 이거. 야, 너 술 먹고 운전해? 이게 차에 왜 있어? 야, 그리고 양이 이밖에 없어. 왜? 차에서 먹다 남은 거야? 예, 술 안 먹습니다. 우리 가게에 술 먹는 거는 저랑 창원이랑 정환이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날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는 날이 있으면 그때만 먹지 자라 술 안 먹어요. 그래서 자, 오늘의 설치 기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설명해 주세요. 설치. 예. 뭐 있겠습니다. 구멍 뚫고 달면 끝인데. 네, 설치 기사님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현대기아들 차에 보면은 이쪽에 퓨즈 박스가 있습니다. 이런 퓨즈 박스 있죠. 퓨즈 박스를 뜯어서 보면은 얘가 그냥 플라스틱이요. 제네시스나 이런 차들은 마감재 색깔이 다른 좀 비쌀 건데 비싸봐야 11,000원이고 현대기아는 한 8,000원,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해요. 요 카바가 원하시는 포인트 뭐 이런데 빈 홀소들 뚫으셔도 되지만 이런데보다 이런데 뚫을 때 이게 원복해가 수월하잖아요. 이런데 뚫어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작업할 때 어때냐면 요 뒤에 퓨즈 박스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표가 방해되지 않도록 요쯤 뚫어요. 이렇게 요쯤 뚫었을 때 한 여기쯤 오거든요. 글자 위쪽 그쯤 뚫으면 딱 요 정도 뚫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글자 방해도 안 되고 뺐다 꼈다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냥 버릴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홀소를 뚫어가지고 고정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 요 배선도라는 게 있을 건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빨간색 두 가닥, 초록색 두 가닥 있습니다. 혹여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머릿속에 빨간색은 플러스 검은색은 마이너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우세요. 그런 거 말도 안 됩니다. 그게 공식적이진 않아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잊어버리시고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입니다. 내가 여기다 플러스를 물려놓으면 여기다 플러스가 나와요. 여기에 마이너스 물리면 여기 마이너스가 나와요.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를 물리면 여기 마이너스 나와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통전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물리고 신호선부터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를 딱 물리시면 얘가 신호선이 역할이 돼가지고 푸시하는 걸 따라서 이렇게 되고 내가 마이너스를 써야 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시로 불을 쓰고 싶다 하면은 자, 극성 상관없다 했습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여기서 전원을 주면 자, 상시입니다. 상시. 자, 안 눌려있고 눌리면 12V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네, 끄면 안 나오죠? 네. 이런 상시로 들어오는 불이 아니라 눌렀을 때만 들어오고 싶어. 그러면 자, 안 들어오죠. 눌렀을 때만. 눌렀을 때 불이 켜진 걸 원한다. 초록색 쪽
상시로 불이 들어오고 싶다. 빨간색 쪽. 내가 여기서 신호선을 주고 싶다면은 플러스 쪽을 쓰겠다. 그러면 요 같은 쪽, 같은 계열 쪽에서 이쪽을 물려주시면 불이 들어와 있을 때 이렇게 전압이 나옵니다. 아마 일반인 분들이 사실 마이너스 제어를 쓰실 일은 잘 없을 건데 좀 다른 케이스로 마이너스 제어가 우리 벨로스터 N과 아반떼 N의 순정 모터가 마이너스 제어예요. 가변 밸브나 솔레노이드 제어할 때는 극성이 상관없지만 보통 플러스로 제어를 하거든요. 전자식 가변 모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신호 제어여가지고 가운데 있는 신호선이 마이너스로 제어합니다. 벨엔 102를 이식을 했다, 아니면은 아반떼 101을 이식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제어를 쓸 수 있도록 쓰셔도 불이 들어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D는 12V. 릴레이 자체는 250V까지 돼요. 라고 설명 꼭 써줘야 돼요. 이거 집에 250V 된대 그래가지고 이거 집에 연결하면 난리 납니다. 누르자마자 빵! 전기는 통할 거예요. 릴레이 살아있으니까 얘가 없어질 거예요. 족밥 봉이가 아니라 그냥 검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을 작업할 때 어떻게 했냐, 가까운 철물점에 가셔서 홀커터 주세요로 하시면 됩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홀커터 사셔도 되고 스텝드릴이라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다 있습니다. 요런 거 마트에서도 팔고 철문점에 많이 팔거든요. 요런 거 사셔가지고 뚫으셔도 되고요. 지금 이 녀석의 사이즈는 22mm입니다. 22mm 23mm까지 뚫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스텝드릴로 뚫는 분들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뚫는 게 플라스틱이잖아요. 빵 드륵득득득 오 드득득득득 푸악 이러면 통과됩니다. 한 방에 넘어가거든요. 스텝드릴 조심하셔야 돼요. 웬만하면은 홀커터를 추천드려요. 홀커터는 내가 정해진 사이즈대로 뚫어주니까 그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거 사시면 전동공구 물려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럼 또 전동공구 사야 되네? 이럴 수 있는데 핸드드릴도 팔아요, 저렴하게. 그래서 핸드드릴 뚫는 걸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이빨이 몇 개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 센터만 딱 잡고 뚫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가 뚫어주니까 굉장히 편하게 뚫을 수 있어요. 저희는 23mm로 뚫어보겠습니다. 예? 큰 거 있잖아, 이거 말고. 요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핸드드릴 저렴한 것도 있거든요. 아마 철물점 가면은 탭핸들이라고 얘기해야 이해하실 거예요. 탭핸들. 정신문신 탭핸들이라서. 그리고 이 탭핸들이 얘도 사이즈가 있어요. 그 사이즈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나 전동 있어요. 그럼 전동 쓰셔도 됩니다. 콕 찍고 이렇게 돌리면 그렇다. 이거 뚫겠다고 전동을 할 수는 없잖아. 저기 파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이라서 바닥에 놓고 그냥 이렇게 누르면 돼요. 누르고 돌리면 돼요. 전동 갖고 짠. 자, 홀소로 뚫으면 좋은 거는 깔끔하게 뚫립니다. 깔끔하게 그냥 저 스텝들을 뚫으면 여기 다 난장판이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쏙 지금 저 23mm를 뚫었는데도 여유롭게 들어가요. 요 뒤에 있는 너트를 자 이렇게 해서 쪼아주면 끝.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렇게 위치 잡아주고 이렇게. 참 쉽죠? 쏙 째고 이렇게 하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거 살리고 자 뚫었죠. 훼손 안 시키고 공구 있으면 공구로 쪼아주시고요. 손으로만 쪼으셔도 쉽게 풀리지 않으니까 그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물론 손님이 좀 좋아야겠죠. 요거 모양대로 딱 꼽으면 끝. 혹시나 내가 이거 뺐는데 뭔가 이상해, 설명 들은 대로 되지 않아 보면은 저희가 마킹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 뒤집어지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반대로 되거든요. 혹시나 내가 이거 뺐어 근데 이게 지워졌어, 없어,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ON이라 써있거든요. 여기 IN, 얘가 이제 우리가 푸시 타입이었을 때 불 들어오는 거, 여기가 상시로 불 들어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understand? 오케이. 배선 물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시 전원이 가는 방법이 있고요. 키를 빼도 전기가 흐르는 거가 있어요. 그런 거가 있고, 내가 키 온 했을 때 전기 신호가 온 애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 내가 차를 매일 타, 주행거리도 많고 많으면은 상시로 쓰셔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주행거리도 적고 차도 며칠씩 안 타 이러면은 상시로 걸어놓으면 이놈이 안점유가 되니까 이제 방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키가 온 됐을 때 전기 신호를 따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파악하는 방법은 내가 차에 탔을 때 시동을 걸지 않아도 움직이는 거, 전기가 통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전동 시트, 비상등 밖에 없네요. 내가 전동 시트도 없어. 그러면 비상등은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기가 통하잖아요. 눌러보시면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전기 들어와. 얘 움직여. 그러면은 지금 시동 걸지 않은 상태니까 얘는 상시 전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요런 데 따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차량 주행거리는 게 짧고 차를 매일 타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키 온 했을 때 쓰시면 되니까, 여기에 보면은 요런 모듈 이런 거 건들지 마시고요. 썬루프, 자 썬루프 우리가 키 온 해야 움직이잖아요. 파워 스티링도 키 온 해야 되는 거고, IG1도 키 온 해야 되는 겁니다. IG1은 우리가 한 번 누르면 ACC고 한 번 더 누르면 IG1이잖아요. 그게 IG1입니다. 멀티미디어, 이거 오디오입니다. 파워
윈도우 좌우도 마찬가지로 키 온했을 때 움직이겠죠.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저는 보통 이런 걸 쓰면은 IG1을 쓰거나 혹은 이 썬루프 정도겠네요. IG2 말고 IG1이어야 돼요. IG1이랑 썬루프 이거 두 가지 보시고 나 상시로 쓸 거다. 차마다 다릅니다. 가끔 이런 게 있어요. B 플러스. 요 B 플러스가 차에서는 그냥 배터리에서 나오는 상시 전원 같은 거예요. 요런 거 쓰시거나 전동 시트 요것도 이제 상시죠. 그 정도 쓰시면 되고요. 나 상시 쓰고 싶은데 도저히 못 찾겠어 하시는 분들은 블랙박스 달려있는 차들 보면 여기에 퓨즈에 따져 있어요. 그거 쓰시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 다 B 플러스 돼 있고 그게 상시 전원이니까 그거 따서 쓰셔도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이 차체에 흐르는 거 자체가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그라운드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페인트가 묻어있는 곳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여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열면 퉁퉁 나가요. 가능하면 헤라, 플라스틱 헤라나 이런 걸로 살짝 제껴주면 열려요. 현대기아는 대부분 다 이쪽 열려 봅니다. 여기는 뭔가 다르죠. 도장도 안 돼 있고 일반 썼던 건 녹도 나 있잖아요. 요거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차체의 볼트 부분 물리는 마이너스. 차체의 볼트 부분은 거의 다 90% 이상 마이너스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요런 데 당겨다가 쓰시면 돼요. 이거 무슨 실이냐 이거 얇냐 이거는 이렇게 선이. 요런 거 혹시나 쓰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따다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건들지 마시고 요런 데다가 추가로 물려주시면 돼요. 내가 깔끔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혹은 깔끔하게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터미널 단자, 이 Y 단자 있거든요. Y 단자나 이제 O형 동그라미로 된 단자가 있어요. 그런 터미널을 쓰시면 되고 나 그런 것도 없어. 다이 해야 되면은 와이어를 길게 빼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엮어서 그냥 이렇게 물리시면은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숙련된 조교가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해 주세요. 물릴 게 없는데 점막 코일에다 물려버릴까요? 불 들어온 것만 보여줘. 일단 1차적으로 이거 그냥 판매를 하고 나중에 추가 옵션으로 터미널 단자나 이런 것도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다 구매하셔가지고 모아서 하시면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요게 터미널입니다. 요렇게 있으면은 앞착 단자나 혹은 이제 스리퍼 뒤쪽에 보면 누르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걸로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철물점에서 보통 10,000원에 팔거든요. 좋아봐야만 20,000원 안쪽인데 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쯤 갖고 계시면은 다 도움 됩니다. 공구는 갖고 계셔도 나쁠 게 없어요. 난 이런 걸로 스티로폼만 3개 갖고 있었는데 아씨 잃어버려서 또 사. 아씨 또 사. 차 청소하니까 3개 다 와. 자, 이렇게 압착을 해주면 끝! 이지하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차가 개판이네. 전장이 여기도 10mm요. 자,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되면 고정이 됐죠. 퓨즈 홀더가 없나? 아이고. 자, 내가 찾는 것이 있을까요? 있다. 그것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맞으면 뭐 때려 넣는 거지.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퓨즈 홀더도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만 구매하기 귀찮으실 때는 같이 추가 옵션으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IG1에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퓨즈가 나왔습니다. 안 맞을 것 같지만 안 맞네요. 시붕을 일단 한 거만 보여줄 거니까 뚜껑을 덮고 저희가 마킹 해드린 것과 같이 꼭 꽂아주시고 퓨즈 커버를 탁 덮어주시면 끝나서? 네. 설치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전기 들어와 있고 누르면 불 들어오고 꺼지고 이런 식인 겁니다. 키를 꺼보시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스마트 스토어를 검색하세요. 대분상사.